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의사 선생님 모셨어요. 이 정신의학 전문의 이렇게 하시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 황신소에 출연하는 거를 적극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다 약 처방하고 하니까 진짜 지연이가 진짜 병에 걸린 건지 선생님 마음의 아픔이든 몸의 아픔이든 그거 다 통증 아닌가요? 이래서 여러분 통증 전문의 우리 이현주 선생님 여기 모셨고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일단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질문의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야 되는 들었는데요. 질문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아이가 첫 번째 옷을 벗는다 할 때 언제 벗는지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집안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건 절대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은 첫째 옷을 벗는다 이러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이가 이 여자인데 집에서도 외출로 돌아오면 바로 편한 옷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가족들이 안 갈아입으면 양말 벗기고 옷 갖다 주고 잘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옷을 애가 그때그때 필요한 맛을 옷을 입고 벗는 걸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애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애가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옷을 벗으면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집에서요 그냥 지 안방에서 들어누울 수 있잖아요. 그걸 하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지연이가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껴 입으면 답답하니까 옷을 또 벗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무슨 옷을 벗어 얘가 심지어는 팬티를 벗어? 지금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그래도 숙녀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시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애한테 섹시 팬티라는 단어 써가지고 이 교사 자리에서 잘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가 섹시 팬티도 아니고 본인은 여자 선생님인데 반에서 있는 여자아이가 팬티를 벗었다 이러면 여자 선생님이 여자아이 성추행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본인 기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아직 집과 학교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도 3월달 학교 온 지 처음 왔는데 학교에 딱 들은 순간 학교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이게 선생님이 아이를 문제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엄마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인데 엄마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뜻에서 엄마라고 언급을 하신 건가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바로 그 관점을 좀 그러니까 수용해 버리시는 거 아닌가.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거부의 의미로 좀 옷을 벗는 습관이 있고, 조금 관심을 받는 것도 그런 거를 이제 어머니의 생각에서 이제, 그 맥락을 갖고 좀 바라보면 좋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리스트를 받으면 우리는 애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바로 수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역시 그 참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초등학교 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탁 해가지고 자녀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선생님보다 내가 더 아이를 오래 봤고 더 잘 안다는 믿음 자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선생님한테 네가 기껏해봤자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주제에 무슨 우리 애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우리 애가 옷을 벗는 거는 애가 답답하게 느끼고 이 재미없는 걸 할 때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지 그거를 이 애를 변태다 뭐 애가 정신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아동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본인 교사 몇 년 했어? 이렇게 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사가 한 애를 죽이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생생한 체험 현장을 1년 동안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연주 선생님 혹시 학교 갔나요? 학교 다니시죠? 네, 같은 나이. 1학년이에요? 네. 혹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그렇죠. 담임이 얼마나 눈치 잘 보고 이렇게 똑똑한 어머니 밑에서 있으니까 애가 눈치가 구다닐 테니까 결코 선생님한테 벗어나는 것을 안 하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데, 지연이처럼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집이나 학교나 다 내 나발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살아. 이런 아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학교에서의 그 사회적인 모드가 따로 있고, 집에서 저와 있을 때 또 모드가 있고. 벌써 그럼 연주 선생님의 아이는 일종의 학교에서 맞는 마음,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마음, 또 이 친척들을 만날 때의 마음, 이러면서 각기 다른 이 성격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모드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벌써 파악하셨군요. 그 아이는 상당히 M자 유형으로서 본인의 재능을 참 잘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금 그 시기 하면 바로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면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알죠? 네. 다중이 정체성을 가진 또 정신병이라고 연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얘가 보이는 특성, 그 다음에 집에서 보이는 특성, 그리고 그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부캐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게임을 할 때는 애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또 잘 풀리면 천재기가 있는데, 잘못 풀리면 이제 중학교 때쯤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사춘기가 심하게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약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 굴러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신과 약을 먹이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드세요? 결코 자녀한테 이 정신과 약은 안 먹이겠죠? 약은 아이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먹는 거 아니면은 어른이 먹이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약이 정신과 약에 국한된 건가요? 모든 약에 국한돼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특히 정신과 약은 조금. 네. 여러분, 사실 지금 정신과 약과 관련해가지고 WHO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이고, 그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무조건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다면 그 사람은 이 제약회사의 로비의 희생자로서 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의사라고 믿으셔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특히 정신과 약의 경우에 그 의사가 먹으라는 데서 먹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본인이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과 관련된 모든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닐 것인가 라는 상황이 될 때 그게 대개 18세 이상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이 국가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고 거기에 검사에는 이거는 의료적인 의학적인 진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그거를 담임 선생부터 위센터 상담교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신과 병원에 잠재적인 환자를 공급해주는 아주 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환자로 발굴해서 제공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 셋업이 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지연이의 사연이 나오게 된 기본 배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지연이 어머니가 부닥친 이 문제의 핵심 성격이 뭔지를 또 하나하나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집은 다른 곳이고 학교에 가서 집에서처럼 옷을 벗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연이에게 몇 번 알려주니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도 지연이가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느끼기에도 아이가 많이 성장하고 달라졌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려준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는 조금씩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니 기특하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이런 지연이를 계속 특수반에 보내라고 하신다. 지연이가 수업 시간에 종종 소리를 내며 특히 아는 게 나오면 자기가 그걸 안다고 계속 말하고 싶어 해서 시키지도 않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지연이가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한다. 지연이가 호기심이 많고 뭘 하든 관심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긴 한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지연이가 잘 커가는 중이라 생각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리고 받아쓰기 같은 걸 해도 여전히 지연이는 따르지를 않고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특수반에 가면 지연이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 한다. 특수반으로 보낼까 생각도 들었지만 수업 참관도 안 된다고. 무엇보다 특수반에 보내기 위해 또다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지연이에게 ADHD 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거절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지연이로 인해 앞으로 반 아이들 전체가 다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특수반을 강력하게 권하신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연이에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압박을 느끼게 된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 결과가 나오고
ADHD 진단까지 받은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주위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 역시 그냥 모두가 편하게 지연이에게 약을 먹일까 때때로 흔들리다가도 정말이지 정신과 약만은 지연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 이 아이들이 정말 ADHD일까? ADHD에 관한 불편한 진실. 김경림. ADHD가 병이든 병이 아니든 그 약이 어떤 약이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문제들이 전부 뒷전이 될 만큼 부모들을 압도하는 것은 내 아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남들은 4,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데 4학년 성적이 대학을 결정한다는데 상위 3% 안에 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해결책에 의지하고 싶어진다. ADHD는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불안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괴물일지도 모른다. ADHD는 개인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 결핍, 과잉 불안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ADHD는 병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다. 그냥 아이가 가진 어떤 특징이고 성향일 뿐이다. 창의적인 아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 활동적인 아이, 통찰력이 있는 아이, 예민한 감각을 가진 아이. 수도 없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 사회와 학교가 ADHD라는 분류표를 달아버린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아이들을 학교와 병원에서는 ADHD라고 부른다. 만약 ADHD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학습 진도를 못 따라가고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교사나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약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신체의 이유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로 타인의 결정에 의해 향정신성 약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학급성과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아이에게 ADHD 약을 먹여서 공부 잘하게 하고 학교 잘 다니게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를 덮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두었다간 언젠가 그리 오래지 않아 정말로 감당 못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 풀기의 기본입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미리 알려준 정답만 달달 외워서 적어냈다가는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아이들이 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눈치 없이 굴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걸 깊게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황급히 병원부터 찾아가 향정신성 약물을 먹여서라도 얼른 똘똘하고 빠릿빠릿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믿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파헤쳐봐야 하지 않을까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